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만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5.18 유공자 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를 하고 나선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지만 정부가 이걸 불복한 겁니다.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이런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거고요. 법무부와 국방부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구체적 항소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봤을 때 항소 이유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니 유가족 측에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걸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고 판결 내린 건데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할 거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러니 참담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게 나라냐?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급이다. 꼭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어떻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씨를 대놓고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과정에서부터 뻔히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마침 최근 시의적절하게 중요한 영화가 하나 개봉했습니다. 바로 서울의 봄이죠. 지금 흥행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누적 관객 수가 벌써 126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두 번, 세 번 무조건 관람해야 된다. 아는 내용인데도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친다. 한 장면도 버릴 게 없다. 이런 후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결말을 뻔히 알지만 중간중간 마음을 졸이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욕심만 많은 무능한 인간들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요즘 86세대 욕만 하면서 마치 본인이 청년 정신을 대표하는 척하는 몇몇 정치인 지망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정말 무거웠고요. 만약 저를 비롯한 그들이 과거에 태어났다면 신군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요? 민주화를 위해 싸운 선배 세대를 보며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전두환 정권처럼 그냥 막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김명수 합참의장도 결국 임명했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청문 보고서 없이 취임한 인사가 20번째나 될까요? 취임하면서 하는 소리를 보면 그럴듯한 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왜 비판했습니까? 이건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주식 거래하고 골프 치고 여기에도 또 자녀 학폭 의혹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합참의장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란 말이 진작 나온 거죠. 결국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는 비판까지 피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국힘은 이동관 탄핵도 대놓고 막으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총선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승희 첫째도 학폭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는데요. 이건 면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안이한 인사가 부른 참사다. 첫째 자녀 학폭 사건은 심지어 학폭위도 안 열리고 학교장 중재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걸 알고 사태 축소를 위해 사표를 수리해 준 거냐? 결국 이건 김건희 씨 최측근이란 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니 김건희 씨의 가족들도 아예 배째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도 공직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검찰에선 김건희 오빠 핸드폰 압색을 끝내 막았다는 보도가 한 달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본인들 입장에서 세상 무서울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또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되는 강대강 대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부르고 심지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주장은 안전판을 스스로 없애버리자는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9.19 합의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 완충구역을 두고 적대 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로 그동안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만약에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된다면 다시 휴전선 인근에서 총성이 터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명합니다. 어느 뭐로 보나 9.19 군사합의 파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지
거꾸로 강대강 대결을 부추기며 긴장을 높일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위조와 뻔뻔함도 내력입니까?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 운반 처리업체 탓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서는 양평군 공무원 탓을 했습니다.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깎기 위해 직인 이미지를 그림판으로 오려내어 붙인 허위조작 문서를 만들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한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될 당시 정말 억울하다고 큰 소리로 항변하던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모습이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딸이자 김진우 씨의 동생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는 온갖 허위 이력과 경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잘 보이려고 부풀려 적었다는 황당한 변명만 했습니다. 엄마와 아들과 딸.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위조와 뻔뻔함 모두 내력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진우 씨에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매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 말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뜻이자 공정과 상식의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60% 이상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자의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힘당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에게 반기 들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